그의 손이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연진의 숨이 살짝 멎습니다. 민재, 이젠 멈춰야 해. 소희가 알면, 교수님이 알면. 연진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알면 어때요? 그게 더 짜릿하잖아요. 선생님도 그 스릴을 좋아하잖아요. 그의 눈빛이 그녀를 뚫습니다. 연진은 입술을 깨뭅니다. 너 정말 위험한 악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은 여전히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악마예요. 나보다 더한 악마. 그의 목소리는 도발적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제발 인생 체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은 포기하지 않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막 1절 안개 속의 작업실. 새벽 5시 경기도 광주 외과. 안개가 자욱한 들판 사이로 좁은 도로가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도로 양옆으론 끝없이 펼쳐진 논밭. 가끔씩 보이는 허름한 비닐하우스가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떠오릅니다. 희뿌연 공기 속에서 오래된 흰색 SUV가 천천히 달립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KBS 드라마 빛나는 계절.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10시. 윤현진 주연의 감동 스토리. 민재는 무심한 얼굴로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26세. K대학교 조속과 대학원생. 정민재 얼굴은 날카롭지만 눈빛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청춘의 열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핸들을 톡톡 두드리며 라디오 소리에 맞춰 리듬을 탑니다. 눈은 도로 앞을 응시하고 어딘가 흥미로운 기색이 스칩니다. 윤현진이라. 민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TV 속 그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40대 후반,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빛나는 미모. 드라마 속에서 웃던 모습, 버라이어티에서 농담을 던지며 눈을 반짝이던 장면. 민재는 고개를 살짝 흔듭니다.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는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살짝 내립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들며 그의 짧은 머리칼을 흩뜨립니다. 민재의 숨소리가 안개와 섞이며 희미한 김을 만듭니다. 도로 끝. 언덕 위에 외딴 건물이 나타납니다. 오래된 2층짜리 창고 같은 구조물. 벽은 회색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 녹슨 철문 위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김태호 조각 연구소. 민재는 차를 멈추고 시동을 끕니다. 멀리서 새가 우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캠퍼스 가방을 꺼냅니다. 가방 안엔 스케치북, 조각도구, 그리고 때 묻은 작업복이 들어있습니다. 민재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작업실로 향합니다. 자갈 깔린 길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깹니다. 작업실 문을 열자 퀴퀴한 공기가 코를 찌릅니다. 먼지와 석고 냄새, 오래된 나무와 기름때가 섞인 묘한 냄새. 민재는 전등 스위치를 켭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천천히 공간을 밝힙니다. 넓은 작업실 안은 어지럽습니다. 바닥엔 석고가루가 흩뿌려져 있고 작업대 위엔 조각 도구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한쪽 벽엔 반쯤 완성된 석고 조각상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떤 건 사람의 형상, 어떤 건 추상적인 곡선 덩어리. 민재는 가방을 내려놓고 작업대 앞에 섭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망치를 집어듭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익숙합니다. 민재는 작업대 위에 놓인 미완성 조각상을 바라봅니다. 여인의 상체를 형상화한 작품. 아직 얼굴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곡선은 부드럽고 허리와 어깨의 윤곽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는 망치를 내려놓고 손으로 조각상의 어깨를 쓰다듬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혼잣말 같지만 열정이 묻어납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듭니다. 빠르게 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곡선, 허리의 잘록한 라인, 그리고 상상 속에서 완성되는 얼굴. 민재의 눈빛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작업실을 채웁니다.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민재는 스케치북에서 눈을 떼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안개 사이로 검은색 고급 SUV가 다가옵니다. 민재의 눈꼬리가 찡그려졌습니다. 교수님이 이 시간에? 그는 반지하의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봅니다. 차 문이 열리고 베이지색 하이힐을 신은 긴 다리가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몸에 딱 붙는 검은 원피스. 민재의 숨이 멎습니다. TV 속에서 보던 여인이 눈앞에서 선글라스를 벗으며 작업실을 올려다봅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눈가엔 지난밤에 술을 많이 마셨는지 피로가 묻어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태호 교수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60대 초반, 회색 머리에 캐주얼한 복장에. 김태호는 연진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왔나? 연진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권위적입니다. 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합니다. 네, 교수님. 민재는 작업대 뒤에 서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그의 시선은 연진에게 고정됩니다. 부러질 듯이 가는 허리, 날씬한 다리, 그리고 풍만한 가슴.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꿀꺽하고 침을 삼킵니다. 연진의 눈이 잠깐 민재와 마주칩니다. 그녀의 눈빛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습니다. 저 학생은 연진이 묻자 교수가 대답합니다. 내 제자야 민재. 여기서 작업을 돕고 있어.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뭔가 살짝 떨리고 있습니다. 연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미소는 매우 흥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녀는 교수와 함께 지하 작업실로 내려갑니다. 민재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연진의 하이힐이 콘크리트 바닥과 닿는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지만 더 이상 스케치 펜슬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연진의 얼굴이 맴돕니다. TV 속 화려한 이미지와는 다른 피로에 젖은 눈빛, 그리고 그녀가 교수와 함께 지하실로 사라진 그 순간의 묘한 분위기. 민재는 창문으로 다가가 다시 밖을 내다봅니다. 안개가 걷히며 아침 햇살이 살짝 비칩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작업실 안은 여전히 고요하지만 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두근거립니다. 지하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목소리인지 작업 소리인지 모호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려 계단 쪽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호기심과 욕망의 불씨가 스칩니다. 작업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막 2절 안개 속의 여인. 하이힐이 콘크리트 바닥을 걷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곧이어 작업실 문이 열리고 연진과 함께 김태호 교수가 들어옵니다. 민재는 황급히 스케치북을 덮고 조각 도구를 정리하는 척합니다. 그의 심장이 쿵쿵 뜁니다. 민재, 여기에서 작업하고 있나? 교수의 목소리가 작업실을 가릅니다. 네, 교수님, 작업 좀 마무리하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살짝 떨립니다. 연진은 작업실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그녀의 눈이 조각상들에 머무릅니다. 반쯤 완성된 석고상들, 먼지 쌓인 작업 도구, 그리고 민재의 스케치북, 작품들 멋지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죠. 그의 시선이 연진의 얼굴을 흡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잡힌 미세한 주름, 살짝 벌어진 입술, 그리고 원피스가 감춘 몸의 곡선.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킵니다. 연진의 눈이 민재와 마주칩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녀의 눈빛에 호기심이 스칩니다. 젊은 예술가의 열정이 부럽네요. 그녀가 말합니다. 민재는 미소로 답합니다. 열정만으론 안 되죠. 작품의 영감도 필요해요. 그의 말에 연진이 미소를 짓다가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집니다. 연진 씨, 지하실로 가져 보여줄 작품이 있습니다. 교수가 연진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합니다. 그의 손길은 자연스럽지만 소유욕이 느껴집니다. 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교수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향합니다. 민재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벨트로 조여진 연진의 허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살짝 흔들리는 엉덩이, 하이힐이 계단을 밟는 소리. 뭐야, 저 여자. 민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작업대로 돌아갑니다. 민재는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연진의 얼굴이 맴돕니다. 그의 눈은 계단 쪽을 향합니다. 지하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목소리인지 작업 소리인지 모호합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계단 쪽으로 다가갑니다. 콘크리트 계단은 습하고 차갑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한 계단 한 계단 조용히 내려갑니다. 지하실 문은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 희미한 조명빛이 새어나옵니다. 민재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심장이 쿵쿵 뜁니다. 연진과 교수가 지하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교수는 연진의 어깨를 잡고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진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내가 풀어줄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어딘가 끈적합니다. 연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교수님 좀 피곤해요. 그의 손이 연진의 허리로 내려갑니다. 민재의 동공이 열립니다.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지하실은 음침합니다. 벽엔 오래된 조각상들이 줄지어 있고 구석엔 먼지 쌓인 작업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이 깜빡하며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교수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연진은 살짝 몸을 떱니다. 교수님, 누가 볼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이 배어 있습니다. 교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여기 누가 와? 민재는 위에서 작업 중이고 우리 둘뿐이야.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놀라서 한 발짝 물러납니다. 그의 숨소리가 빨라집니다. 지하실 안에서 연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교수의 손이 더 대담해집니다. 연진과 교수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민재의 손이 문틀을 꽉 잡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게 뭐야?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립니다. 지하실 안에서 옷 스치는 소리, 교수의 거친 숨소리가 섞입니다. 민재는 몸을 돌리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 작업실로 돌아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럽습니다. 연진의 떨리는 목소리, 교수의 손길, 실제의 정사를 보았다는 충격적 흥분감. 민재는 여자 조각상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는 일어서서 그 조각상을 껴안아 봅니다. 그러나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여인의 향기도 없습니다. 젠장을 하며 한숨을 뱉습니다. 윤연진. 그는 그녀의 이름을 작게 불러봅니다. TV 속 화려한 여인이 아닌 방금 본 그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본 거지? 그는 다시 중얼거립니다. 그의 눈빛에 호기심과 욕망의 불씨가 타오릅니다. 작업실의 음침한 공기가 그의 숨결과 섞입니다. 지하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계속 들려옵니다. 그는 주먹을 쥡니다. 나도 보여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금지된 관계의 씨앗이 그의 가슴 속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1막 3절 창문 너머의 그림자. 경기도 광주 외곽. 저녁 7시 해가 완전히 지며 작업실 주변은 깊은 어둠에 잠깁니다. 언덕 위에 낡은 콘크리트 건물은 희미한 형광등 빛만이 새어나와 외딴 섬처럼 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며 자갈길 위에 낙엽이 바스락거립니다. 민재는 작업실 안에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석고 가루가 묻어 있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작업대 위엔 거의 완성된 조각상이 놓여 있습니다. 여인의 상체, 아직 얼굴은 윤곽만 잡혔지만 어깨와 허리의 곡선은 살아 숨쉬는 듯합니다. 민재는 끈을 쥐고 조각상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집중돼 있지만 어딘가 불안합니다. 이 곡선 뭔가 부족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끌로 석고를 살짝 긁습니다. 석고 가루가 흩뿌려지며 바닥에 쌓입니다. 작업실은 퀴퀴한 공기로 가득합니다. 석고와 곰팡이,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릅니다. 바깥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안개가 거친 자갈길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른거립니다. 검은색 고급 SUV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번호판은 서울 번호. 또 왔나? 그는 끈을 내려놓고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이번에는 흰색 하이힐, 몸에 딱 붙는 회색 니트 원피스를 입은 윤연진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작업실을 올려다봅니다. 저녁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비현실적으로 빛납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피부는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몸매는 우아합니다. 하지만 눈가엔 피로가 스며 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습니다. 민재는 숨을 삼킵니다. 그의 손이 유리창을 스치며 차가운 감촉을 느낍니다. 윤연진. 민재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립니다. 그의 심장이 쿵쿵 뜁니다. TV 속 그녀는 화려하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연진은 지쳐 보입니다. 그녀의 손은 핸드백을 꽉 쥐고 있고 어깨는 살짝 굳어 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차가 도착하고 김태호 교수가 내립니다. 그는 연진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늦었네. 연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가 묻어 있습니다. 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길이 좀 막혔어요, 교수님. 그녀의 미소는 예의 바르지만 눈빛은 공허합니다. 민재는 반지하 창문으로 그들을 뚫어지게 봅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왜 저 여자와 사귀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작업대로 돌아갑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문 쪽을 향합니다. 작업실 문이 열리고 연진과 교수가 들어옵니다. 민재는 황급히 끈을 집어들고 조각상에 집중하는 척합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민재, 여기 있나? 교수의 목소리가 작업실을 가릅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짓습니다. 네, 교수님 작업 좀 마무리하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살짝 떨립니다. 연진은 작업실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그녀의 눈이 조각상들에 머무릅니다. 반쯤 완성된 석고상들, 먼지 쌓인 작업도구. 그녀는 민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품들이 멋지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남자에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의 시선이 연진의 얼굴을 훑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잡힌 미세한 주름, 살짝 벌어진 입술, 원피스를 뚫고 나오는 몸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킵니다. 연진의 눈이 민재와 마주칩니다.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그녀의 눈빛에 호기심이 스칩니다. 젊은 예술가의 열정이 부럽네요. 민재는 미소로 답합니다. 연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집니다. 연진 씨, 지하실로 가죠. 새로 완성한 작품을 보여줄게. 교수가 연진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합니다. 그의 손길은 자연스럽지만 소유욕이 느껴집니다. 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교수를 따라 지하실 계단 쪽으로 향합니다. 민재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원피스는 그녀의 개미 허리를 숨길 수 없습니다.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엉덩이, 하이힐이 계단을 밟는 소리. 민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작업대로 돌아갑니다. 작업실은 고요해집니다. 민재는 스케치북을 펼치지만 연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계단 쪽을 향합니다. 지하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목소리인지 작업 소리인지 모호합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계단 쪽으로 다가갑니다. 콘크리트 계단은 습하고 이끼가 팔았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한 계단씩 내려갑니다. 지하실 문은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 희미한 조명빛이 새어나옵니다. 민재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심장이 쿵쿵 뜁니다. 연진과 교수는 새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교수는 연진의 손을 잡고 물어봅니다. 연진 씨, 이 작품의 가격을 맞춰봐. 1억이요? 나랑 살더니 가격 맞추는 것도 귀신 됐네. 이 작품 팔리면 연진이 줄게. 교수님 최고다. 교수님 좀 피곤한데 풀어줄래요? 1억을 준다는 소리에 그녀가 답례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교수는 낮게 웃습니다. 피곤하다고. 진작 말하지. 그의 손이 연진의 허리로 내려갑니다. 민재는 숨을 죽입니다. 그의 동공이 커집니다. 벽엔 오래된 조각상들이 줄지어 있고 구석엔 먼지 쌓인 작업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조명 아래서 반짝이던 연진의 원피스가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교수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연진은 살짝 몸을 떱니다. 교수님 여기는 누가 볼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이 배어 있습니다. 교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여기 누가 와. 민재는 작업 중이고 우리 둘뿐이야. 자신의 이름이 튀어나오자 민재는 문틈에서 한 발짝 물러납니다. 그의 숨소리가 빨라집니다. 지하실 안에서 연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교수의 손이 더 대담해집니다. 연진은 김태호 교수에게 쓰러질 듯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민재는 문틀을 꽉 잡고 있는데 아랫도리가 팽창합니다. 얼굴도 충혈되었습니다. 여기서 미치겠네. 그는 중얼거립니다. 지하실 안에서 옷 스치는 소리, 교수의 거친 숨소리가 섞입니다. 민재는 몸을 돌리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그는 계단을 통해 작업실로 돌아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럽습니다. 작업대 앞에 선 민재는 조각상을 바라봅니다. 여인의 상체, 부드러운 곡선. 그는 끈을 집어들지만 손이 떨립니다. 윤연진. 그는 그녀의 이름을 작게 불러봅니다. TV 속 화려한 여인이 아닌 기생충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나신이 떠오릅니다. 피로한 눈빛, 떨리는 손, 교수의 손길 아래 억눌린 표정.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본 거지? 나를 원하는가? 그는 다시 중얼거립니다. 그의 마음속에 욕망의 불씨가 타오릅니다. 작업실의 음침한 공기가 그의 숨결과 섞입니다. 지하실의 신음소리가 2층까지도 들렸습니다. 나 정말 죽이나 보네. 나의 잠자고 있는 욕망을 건드리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억눌려왔던 욕망의 씨앗이 그의 가슴 속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2막 1절. 지하실의 열기. 경기도 광주 외곽. 어둠이 짙게 깔린 언덕 위에 콘크리트 건물은 고요합니다. 작업실 위층은 형광등이 꺼져 암흑 속에 잠겨 있지만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로.
희미한 조명이 있으나 어둠침침합니다. 계단의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민재는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죽입니다. 그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 있고 작업복은 석고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쿵 뜁니다. 계단 끝. 지하실 문은 살짝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민재는 문을 밀며 들어갑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음침한 공간에 울립니다. 윤현진은 작업대 옆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검은 원피스 차림입니다. 원피스는 그녀의 곡선을 감싸며 조명 아래 반짝입니다. 그녀의 손은 작업대 위의 끈을 만지작거립니다. 여기 교수님 없으면 더 으스스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이 배어 있습니다. 민재는 문을 잠그며 미소 짓습니다. 그게 스릴 아니에요,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도발적이지만 살짝 떨립니다. 연진은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엔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스릴. 너 진짜로 위험한 짐승인 것 같아. 너 왜 나를 여기서 보자고 했어? 그녀는 입꼬리가 굳어 있습니다. 민재는 스케치북을 작업대에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여기서 모델 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는 스케치북을 펼치며 말합니다. 스케치북엔 연진의 얼굴을 닮은 여인의 스케치가 가득합니다. 여인의 눈빛, 입술은 연진을 빼닮았습니다. 연진은 스케치북을 보며 숨을 멈춥니다. 이게 다 나야.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선생님으로부터 얻은 영감을 표현한 것이에요. 지하실의 공기가 더 무거워집니다. 형광등이 깜빡하며 그림자를 흔들고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 떠다닙니다. 연진은 스케치북을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봅니다. 너 왜 나를 몰래 스토킹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민재는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스칩니다. 레이스 블라우스 위로 느껴지는 따뜻한 피부. 연진의 숨이 살짝 멎습니다. 선생님은 조각상보다 더 살아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욕망이 스며 있습니다. 연진은 몸을 떱니다. 민재야, 이건 진짜 위험해. 교수님이 알면. 그녀는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응시합니다. 민재는 미소 짓습니다. 교수님이 알면 그게 더 짜릿하잖아요.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로 내려갑니다. 연진은 한 발짝 물러서려 하지만 작업대에 등이 닿습니다. 그녀의 숨이 가빠집니다. 민재야, 이건 잘못된 거야. 교수님한테 미안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엔 끌림이 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뺨을 감쌉니다. 그의 손은 거칠하지만 따뜻합니다. 교수님이 알면 훔쳐먹는 떡이 더 맛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도발적입니다. 연진은 입술을 깨뭅니다. 나 몰라. 그냥 교수님이 없으니까. 그녀의 말이 끊깁니다. 민재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댑니다.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피부를 스칩니다. 그냥이 아니죠. 선생님도 원해요. 그의 손이 원피스의 지퍼를 내립니다.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직하고 났습니다. 지하실의 공기가 뜨거워집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방 안의 물체가 정지 화면처럼 보입니다. 먼지 쌓인 조각상들이 둘을 지켜보는 듯합니다. 연진은 눈을 감고 민재의 가슴에 손을 댑니다. 민재야, 이건 안 돼.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의 작업복을 꽉 잡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매트 위로 이끕니다. 안 되는 게 더 끌리잖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거칩니다. 그는 그녀의 원피스를 벗깁니다. 연진의 피부가 조명 아래 드러납니다. 40대 후반의 몸이지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처녀의 몸입니다. 민재의 눈이 그녀의 몸을 훑습니다. 선생님, 너무 매혹적이세요. 연진은 신음을 참으며 속삭입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을지도 몰라. 고요한 지하실 공간은 오직 둘의 숨소리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민재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쓸어 올립니다. 교수님이 올까봐 무서우세요? 그의 말에 연진의 몸이 떨립니다. 민재야, 제발 김 교수 얘기는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민재가 상의를 탈의하자 그의 젊은 몸이 드러납니다. 근육이 단단한 가슴과 팔뚝. 오마이갓. 연진의 눈이 커집니다. 너 너무 강렬해. 그녀는 말을 멈춥니다. 민재는 웃으며 속삭입니다. 선생님, 나 때문에 심장이 뛰죠? 그의 손이 더 대담해집니다. 지하실의 습한 공기가 둘의 땀과 섞입니다. 매트가 삐걱거리고 석고가루가 날아오릅니다. 연진은 참으려 하지만 신음은 자동적으로 새어나옵니다. 민재야, 세게 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민재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선생님,
나한테만 이렇게 해요. 교수님한테는 안 그랬죠? 그의 말에 연지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봅니다. 아니, 너만 10년 만에 이런 느낌 처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끊깁니다. 민재는 그녀의 목을 핥으며 속삭입니다. 그럼 나만 가질게요. 그의 움직임이 격렬해집니다. 지하실이 둘의 신음으로 가득 찹니다. 갑자기 환풍구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먼지가 날아들며 공기가 탁해집니다. 연지는 가늘게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조각상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합니다. 누군가가 본다고 하니까 순간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몸을 더 깊이 탐합니다. 연진의 허리가 위아래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열기가 뒤섞입니다. 땀, 먼지, 석고의 냄새가 공간을 채웁니다. 절정이 다가옵니다. 연지는 민재의 등을 세게 끌어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피부에 파고듭니다. 민재, 나 미치겠어. 그녀의 신음이 지하실을 울립니다. 민재는 그녀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제 선생님은 내 거예요. 2막 2절. 금지된 공간의 속삭임. 경기도 광주 외곽, 늦은 밤 10시, 지하 작업실. 어둠이 짙게 깔린 언덕 위에 콘크리트 건물은 고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위층 작업실은 형광등이 꺼져 암흑에 잠겼지만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희미한 조명으로 어슴풀에 빛납니다. 민재는 계단을 내려가며 발소리를 죽입니다. 그의 손에는 열쇠 꾸러미가 들려있고 그의 심장이 쿵쿵 뜁니다. 계단 끝. 지하실 문은 살짝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음침한 공간에 울립니다. 지하실 안은 어둡고 음산합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던집니다. 벽엔 오래된 조각상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작업실엔 이미 연진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구석엔 먼지 쌓인 끌과 망치, 녹슨 작업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석고와 곰팡이, 습한 콘크리트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릅니다. 연지는 작업대 옆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검은 블라우스와 몸에 딱 붙는 검은 가죽 바지 차림입니다. 블라우스는 그녀의 어깨와 가슴의 곡선을 드러내고 조명 아래서 은은히 반짝입니다. 그녀의 손은 작업대 위에 끌을 만지작거립니다. 손톱엔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고 손목엔 얇은 은팔찌가 반짝입니다. 민재야, 내가 여기에 없으면 음습한 여기에 나는 절대로 안 들어올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이 배어 있습니다. 민재는 문을 잠그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음습한 곳이 더 짜릿해요. 선생님도 모텔보다 여기가 더 스릴 넘치죠? 그의 목소리는 대담하지만 살짝 떨립니다. 그는 작업대를 지나 그녀 앞에 섭니다. 그녀의 눈빛엔 욕망과 흥미가 뒤섞여 있습니다. 연지는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엔 경계심과 호기심이 얽혀 있습니다. 너 정말 위험한 짐승이야. 그녀는 짐승을 잡아먹는 괴수 같았습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위험한 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간에 온 건 선생님이에요.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스칩니다. 옷 위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 괴수 연진의 숨이 살짝 멎습니다. 아, 몰라. 그냥 여기가 끌렸어. 연진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그녀는 작업대를 잡으며 몸을 지탱합니다. 민재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냥이 아니죠. 선생님, 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도발적입니다. 연진은 고개를 돌리며 그의 눈을 피합니다. 민재야, 이건 잘못된 거야. 교수님한테 미안하고. 그녀의 말이 끊깁니다. 민재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립니다. 그의 손은 거칠하지만 따뜻합니다. 알면 어때요? 그게 더 짜릿하잖아요. 소리 나도 괜찮아요. 이 공간은 우리 거예요. 그의 손이 더 대담해집니다. 그의 눈빛이 그녀를 뚫습니다. 연지는 입술을 깨뭅니다. 너 너무 대담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엔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취조실처럼 무겁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그림자를 흔들고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 떠다닙니다. 민재는 그녀를 매트리스에 눕힙니다. 그녀의 머리칼이 먼지 쌓인 매트에 흩어집니다. 민재, 누가 올지도 몰라. 민재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댑니다.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피부를 스치며 그녀의 맥박을 자극합니다. 민재의 손이 블라우스에 단추를 하나씩 풉니다. 단추가 풀리는 소리가 지하실을 울립니다. 그녀의 가슴이 드러나자 민재의 눈이 놀라서 커집니다.
민재는 의사처럼 연진의 몸을 스캔합니다. 민재는 그녀의 귀에 속삭입니다. 선생님 너무 아름다워요. 그의 목소리는 거칩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가죽 바지, 지퍼로 내려갑니다. 거긴 안 돼. 안 되는 게 더 끌리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손은 민재의 작업복 단추를 풀기 시작합니다. 지하실은 뜨거워집니다. 조각상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그들의 비밀을 지켜보는 듯합니다. 그것은 다중 앞에서 공개 연애를 하는 느낌입니다. 연진은 열병에 걸린 환자처럼 말을 쏟아놓습니다. 이 짐승 너무 강렬해. 맞아요. 나는 짐승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도발적입니다. 연진은 맞받습니다. 나는 짐승을 잡아먹는 괴물이다. 이 추임새에 민재의 움직임이 더욱 격렬해집니다. 매트가 삐걱거리고 석고가루가 날아오릅니다. 연진은 신음을 참으려 하지만 목에서 계속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민재야 더 빨리.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민재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환풍구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며 먼지가 날아오릅니다. 민재는 그녀의 뺨을 감싸며 속삭입니다. 선생님의 몸은 나를 죽을 만큼 흥분시켜. 그녀의 신음이 지하실에 울려 퍼지며 먼지를 공중으로 휘말아 올립니다. 민재는 그녀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제 너는 내 거야. 이제 선생님은 없습니다. 2막 3절. 균열의 시작. 경기도 광주 외곽의 조각연구소 지하작업실. 밤 늦은 시각 오후 11시. 2층 작업실은 암흑에 잠겼지만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희미한 조명으로 어슴풀에 빛납니다. 계단은 축축하고 차갑습니다. 민재는 지하실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의 심장이 쿵쿵 뜁니다. 지하실 안은 더 음침합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던집니다. 벽엔 오래된 조각상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들의 눈없는 얼굴이 민재와 연진을 지켜보는 듯합니다. 윤연진은 검은 실크, 블라우스와 몸에 딱 붙는 검은 스커트 차림입니다. 이들의 미래는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블라우스는 그녀의 가슴과 허리의 곡선을 드러내며 조명 아래 은은히 반짝입니다. 그녀의 손은 작업대 위에 스케치북을 만지작거립니다. 여기 올 때마다 심장이 뛰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과 흥분이 뒤섞여 있습니다. 민재는 문을 잠그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게 이곳의 매력이죠. 우리 둘만의 비밀. 연진은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엔 경계심과 욕망이 얽혀 있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를 망칠지도 몰라. 그녀는 웃으려 하지만 입꼬리가 굳어 있습니다. 민재는 악마처럼 미소 지으며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우리를 망친다 해도 선생님이라면 괜찮아요.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스칩니다. 민재야, 나 이게 잘못된 거 알아. 교수님한테 미안하고. 그녀의 말이 끊깁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교수님은 선생님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나는 선생님을 원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욕망이 스며 있습니다. 지하실의 공기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자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 입자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연진은 작업대에 기대며 말합니다. 민재야, 내 딸이 너랑 동갑이야. 소희가 알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민재는 그녀의 뺨을 감쌉니다. 소희는 모를 거예요. 우리 비밀이잖아요.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로 내려갑니다. 연진은 몸을 떱니다. 너 너무 위험한 놈이야. 말로는 저항하지만 눈빛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댑니다.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피부를 스칩니다. 위험한 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왜 매일 여기 와요? 그의 목소리는 도발적입니다. 연진은 눈을 감고 그의 가슴에 손을 댑니다. 나도 몰라. 너 때문에 미치는 것 같아. 그녀의 손이 그의 작업복을 꽉 잡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오래된 매트 위로 이끕니다. 그는 그녀의 블라우스를 벗깁니다. 선생님 너무 아름다워요. 연진은 그의 입술에 손을 댑니다. 말하지 마. 소리 내면 안 돼.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소리는 선생님이 더 질러요. 그녀의 몸에 익숙해진 민재의 손은 길목을 알고 있습니다. 지하실은 뜨거워집니다. 조각상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그들의 파티에 참석한 손님 같습니다. 네 것 진짜 강렬해. 민재는 웃으며 그녀를 놀립니다. 교수님보다 내 거가 세지요? 그의 목소리는 도발적입니다. 연진은 약이 오른 듯이. 야, 그만해. 네 가지 없이. 그럼에도 연진은 민재가 사랑스럽습니다.
민재의 움직임이 격렬해집니다. 매트가 삐걱거리고 석고가루가 날아오릅니다. 연진은 달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더 세게 하라니까. 갑자기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둔탁한 발소리에 연진이 화들짝 놀랍니다. 민재야, 누군가 온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립니다. 민재는 황급히 몸을 일으킵니다. 아니, 교수님은 오늘 오지 않는 날인데. 둘은 숨을 죽입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하실 문 손잡이가 돌아갑니다. 문은 잠겨 있지만 노크 소리가 울립니다. 똑똑. 민재야, 거기 있니? 이번엔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민재와 연진은 서로를 쳐다봅니다. 연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연진이 말합니다. 소희가. 민재는 작업복을 입으며 문으로 다가갑니다. 소혜, 내가 이 밤에 왜 왔어? 민재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이때 연진은 잽싸게 조각상 뒤에 작업도구 창고로 몸을 숨깁니다. 그녀의 벌거벗은 몸이 조각상 그림자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문 밖엔 소희가 서 있습니다. 24세, 연진의 딸이자 민재의 대학원 동기. 그녀는 캐주얼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입니다. 소희의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민재, 여기서 뭐해? 이 시간에? 소희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민재는 능청스럽게 대답합니다. 작업 중이야. 너는 이 시간에 여길 어떻게 왔어?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려 애쓰지만 갈라집니다. 소희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엄마가 여기 자주 온다고 했어, 혹시? 민재는 심장이 쿵쿵 뜁니다. 엄마, 연진 선생님, 안 오셨어. 나 혼자야. 그의 목소리는 편안한 척하지만 땀이 이마를 타고 흐릅니다. 소희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요즘 자꾸 여기 온다고 해서.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재를 바라봅니다. 민재, 너도 좀 수상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민재는 웃으며 손을 내젓습니다. 수상하다니? 그냥 작업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립니다. 소희는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래, 조심해, 민재. 그녀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민재는 문을 닫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연진이 조각상 뒤편의 작업 도구 창고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립니다. 소희가 어떻게 여길? 그녀는 블라우스를 주워 입으며 중얼거립니다. 민재는 그녀를 안으며 안심시킵니다. 괜찮아요. 모를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우리 더 조심해야겠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표정엔 공포를 즐기는 모습이 휙 지나갔습니다. 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습니다. 나 무서워.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민재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그게 우리 관계잖아요. 위험한 것을 즐기는 거. 지하실의 음침한 공기가 둘을 감쌉니다. 먼지와 땀의 냄새, 희미한 조명 아래서 그들의 비밀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소희의 의심은 이들의 관계를 깨는 뇌관의 심지가 불타들어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2막 4절. 문 너머의 위협. 김태호 조각연구소의 지하 작업실. 시간은 오후 2시경. 조각연구실의 밖에는 SUV가 2대 서 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희미한 조명으로 어슴풀에 빛납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숨을 답답하게 합니다. 민재는 계단을 내려가며 발소리를 죽입니다. 지하실 문은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는 열쇠로 문을 잠그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업실에 연진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검은 실크드레스 차림입니다. 민재야, 너 오늘 너무 늦게 왔어. 내가 한참 기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습니다. 민재는 문을 잠그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늦게 와도 선생님은 기다리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대담하지만 눈빛엔 불안이 스쳐갑니다. 연진은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봅니다. 기다린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 여기 왔어. 그녀는 웃으려 하지만 입꼬리가 굳어 있습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그냥이 아니죠. 선생님, 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민재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연진이 불안해하며 입을 뗍니다. 민재, 우린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왔어.
소희가 지난번에 의심했어. 연진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그녀는 작업대를 잡으며 흔들리는 몸을 지탱합니다. 민재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감쌌습니다. 소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수님도 오늘 안 와요. 우리 둘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도발적입니다. 연진은 고개를 돌리며 그의 눈을 피합니다. 너 너무 자신만만해. 교수님이 알면 우린 끝이야. 그의 손이 그녀의 입을 막습니다. 끝? 그럼 더 짜릿하죠. 선생님도 그 스릴 좋아하잖아요. 그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습니다. 연진은 입술을 깨뭅니다. 너 정말 위험한 야수야. 그래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민재로 끌려 들어가는 눈빛입니다. 지하실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형광등이 깜빡하며 그림자를 흔들고 그 둘이 움직일 때마다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 떠다닙니다. 지하실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상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그들의 비밀을 지켜보는 듯합니다. 민재는 연진을 오래된 매트 위로 이끕니다. 연진의 피부가 하얗게 드러납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민재는 그녀의 허벅지를 쓸며 말합니다. 소리내고 싶으면 크게 질러요. 이 공간은 우리만의 것이에요. 그의 손이 더 대담해집니다. 민재는 그녀를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출렁이는 그녀의 몸을 보며 너무도 황홀합니다. 그 강렬한 쪼임에 그는 기절할 듯합니다. 지하실의 습한 공기는 화살 같은 비명소리에 흔들렸습니다. 바로 이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둔탁한 발소리에 연진의 동공이 커집니다. 민재, 누군가 온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립니다. 민재는 황급히 몸을 일으킵니다. 교수님이 이 시간에 발소리가 계단으로 다가옵니다. 지하실 문 손잡이가 돌아갑니다. 문은 잠겨 있지만 노크 소리가 울립니다. 똑똑. 민재, 여기 있나? 김태호 교수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연진은 조각상 뒤편의 창고로 옷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벌거벗은 몸이 조각상 그림자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민재는 작업복을 입으며 문으로 다가갑니다. 내 교수님 작업 중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쓰지만 갈라집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문 왜 잠갔어? 열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민재는 연진이 도구 창고로 들어간 것을 힐끔 보며 문을 살짝 엽니다. 죄송해요. 집중하려고. 그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김태호 교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시간에 작업? 연진 씨랑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그의 말에 민재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연진은 숨을 죽인 채 소도구 창고 안에서 듣습니다. 연진 선생님 안 오셨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단단하지만 땀이 이마를 타고 흐릅니다.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상하군. 차가 밖에 있던데. 그의 눈빛이 민재를 뚫습니다. 민재는 심장이 쿵쿵 뜁니다. 아, 그런가요? 혹시 뒷산에 산책을 가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교수는 한 발짝 다가옵니다. 민재, 너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입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젓습니다. 숨기다니요? 그냥 작업 중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흔들립니다. 교수는 잠시 그를 노려보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민재는 문을 닫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모두 갔어요. 연진이 조각상 뒤편의 창고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립니다. 민재야, 우리는 거의 들통난 것 같아. 교수님이 정말 알면. 그녀는 드레스를 주워 입으며 중얼거립니다. 민재는 그녀를 안으며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더 조심하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얼굴엔 스릴을 즐기는 느낌이 가득합니다. 연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습니다. 민재야, 나 무서워.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지하실의 음침한 공기가 둘을 감쌉니다. 그들의 비밀은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3막 1절. 드디어 갈라지는 크랙. 지하 작업실 새벽 1시. 민재는 계단을 내려가며 발소리를 죽입니다. 그의 심장이 쿵쿵 뜁니다. 지하실 문은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지하실 안은 더욱 음산합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불안하게 깜빡입니다. 벽엔 오래된 조각상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들의 눈없는 얼굴이 미래를 구경하는 듯합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며 연진이 입을 뗍니다. 민재야, 오늘 너무 위험해. 소희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공포와 설렘이 뒤섞여 있습니다. 민재는 문을 잠그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소희가 뭐라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대담하지만 눈빛엔 불안이 스쳐갑니다. 그녀의 눈엔 불안함이 스쳐 지나고 있습니다. 소희가 너랑 내가 자주 만난다고 했어. 어제도 작업실 근처에서 내 차를 봤대. 그녀는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손을 떨며 작업대를 꽉 잡습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그럼 더 조심하면 되죠. 선생님, 나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민재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스칩니다. 민재, 여긴 너무 위험해. 소희가 알면, 교수님이 알면. 연진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알면 어때요? 그게 더 짜릿하잖아요. 선생님도 훔쳐먹는 떡을 더 좋아하잖아요. 연진은 성질이 났습니다. 야, 이 철딱선이 없는 짐승아. 성질을 냈지만 눈빛엔 불붙고 싶은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댑니다. 뜨거운 숨결을 그녀의 피부에 불어넣습니다. 위험한 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왜 매일 여기 와요? 그의 목소리는 도발적입니다. 나도 몰라. 너 때문에 내가 이성을 잃은 것 같아. 이제 지하실의 공기가 흔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호흡에 의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민재는 연진을 오래된 매트 위로 이끕니다. 매트는 먼지로 덮여 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드레스를 벗깁니다. 그의 손이 그녀를 더듬어 들어갑니다. 연진은 신음을 참지 않습니다. 민재야, 여기를 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민재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 매트는 바로 김태호 교수와 땀 흘리던 바로 그것입니다. 지하실의 습한 공기가 둘의 움직임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에 보면 그 먼지는 눈보라처럼 이리저리 쏠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연진의 핸드백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지하실의 고요를 깹니다. 연진은 황급히 몸을 일으킵니다. 소희가 전화했나 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민재는 그녀를 잡으며 말합니다. 받지 마요. 지금은 우리 시간이에요. 연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집니다. 전화 화면에 소희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연진은 전화를 받습니다. 소희야,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립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작업실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연진은 숨을 삼키며 대답합니다. 아니, 집에 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소희는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누구 집? 이상하네. 아까 작업실 근처에서 엄마 차 봤는데. 연진의 눈이 커집니다. 아니야, 나 집에 있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핸드백에 넣습니다. 민재는 연진을 안으며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소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연진은 그의 가슴에서 얼굴을 뗍니다. 민재야, 소희의 의심이 극에 달했어. 계속 이렇게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립니다. 민재는 그녀의 뺨을 감쌉니다. 의심하면 어때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눈빛엔 불안이 스쳐갑니다. 연진은 고개를 저으며 드레스를 주워 입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안으며 웃습니다. 그게 우리 관계잖아요. 위험한 거. 지하실의 음침한 공기가 둘을 감쌉니다. 3막 2절. 폭파된 비밀의 제방. 새벽 2시 지하 작업실. 지하실 문은 살짝 열려 있고 민재는 열쇠로 안에서 문을 잠급니다. 벽엔 오래된 조각상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들의 눈없는 얼굴이 민재와 연진의 파국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듯합니다. 오늘은 정말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야. 소희가 다 알고 있어. 소희가 뭘 안다고요? 그냥 의심일 뿐이죠. 민재, 이젠 멈춰야 해. 소희가 교수님한테 말할지도 몰라. 소희가 말해도 우리가 부정하면 돼요. 선생님도 이 짜릿함을 좋아하잖아요. 그의 눈빛이 그녀를 뚫었습니다. 민재, 오늘은 정말 위험해. 소희가 어제 내 폰을 훔쳐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공포가 스며 있습니다. 소희가 뭘 봤어요? 눈빛엔 불안이 스쳐갑니다. 그녀의 눈엔 절망이 얽혀 있습니다. 문자, 너랑 내가 주고받은 거. 내가 지우지 않은 게 있었어. 그녀는 손을 떨었습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그럼 더 조심하면 되죠. 그의 손이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연진의 숨이 살짝 멎습니다. 민재, 이젠 멈춰야 해. 연진의 목소리는 갈라집니다. 너 정말 위험한 악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은 여전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악마예요. 나보다 더한 악마. 나 몰라. 너 때문에 미치는 것 같아. 그녀는 진정 악녀의 화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허겁지겁 민재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진짜 대단해. 영원히 내 거 하자. 내 거 진짜 강하다. 그러면서 그의 등을 손톱으로 긁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민재의 움직임이 격렬해집니다. 석고가루가 날아오릅니다. 갑자기 둔탁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민재야, 누군가 온 것 같아. 바로 그때 지하실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 엄마, 거기 있지? 문 열어. 소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연진은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희다. 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열지 않으면 돼요. 소희의 노크가 더 거세졌습니다. 민재, 너도 거기 있지? 다 알아. 문 열어. 문이 벌컥 열리며 소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두 사람을 보며 그녀의 눈은 분노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이놈하고. 연진은 소희를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그녀는 흐느끼며 소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희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소희는 민재를 노려보며 달려들었습니다. 너 엄마한테서 떨어져. 민재는 소희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진은 소희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소희는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엄마, 교수님한테 다 말했어. 이제 다 끝났어. 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희야, 제발. 그 순간 계단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우 성난 듯한 발소리였습니다. 연진, 이 X년아. 김태호 교수의 목소리가 지하실을 울렸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연진은 교수님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희는 교수님 옆에 서서 울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엄마가 이 사람하고. 민재는 교수님을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랑 선생님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냥 불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교수는 한 발짝 다가와서 한 방 날릴 태세를 취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했나? 민재. 그의 눈은 민재를 뚫어지게 바라다 보았습니다. 민재는 작업대에 기대며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작업했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이게 작업이야? 이놈아. 교수는 연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연진, 이게 오해야. 내 스폰 여자가 이 어린 놈과 여기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연진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교수님, 나도 사람이라고. 당신한테 스폰 받는 사랑 말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었어. 소희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변명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연진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교수가 소희를 막았습니다. 소혜, 진정해. 그는 민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재, 너의 미래는 끝났어. 내 연구실, 내 작업실 다 끊어줄 거야. 그의 말에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교수님, 그냥. 교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닥쳐. 넌 내 인생을 망쳤어. 교수는 연진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연진, 이리 와.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는 연진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저항하며 죽어도 따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희와 김태호는 할 수 없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하실 작업장에는 연진과 민재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3막 3절. 무너진 조각상. 지하 작업실 새벽 4시. 어둠이 짙게 깔린 언덕 위에. 콘크리트 건물은 고요했지만 그 내부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실 문은 열려 있었고 문틈으로 새어나온 희미한 빛이 계단을 비췄습니다. 민재의 눈빛은 불안과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그가 만든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진의 얼굴을 닮은 여인의 상체였으나 얼굴은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각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윤연진은 작업대 반대편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어깨에는 석고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업대를 꽉 잡고 있었고 민재, 우리 사이는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발적이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연진은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민재야, 나는 소희를 잃을 수 없어. 가족이 깨져.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벨벳 드레스 위로 떨리는 피부가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중요해요. 그러나 저도 선생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김태호 교수님이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선생님을 스폰을 통해 소유하려는 거예요. 그는 부서진 조각상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림자를 흔들었고 무거운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눈이 없는 석고상들은 이 파국을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민재는 작업대를 떠나 지하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그의 발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바깥은 새벽녘의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덕 위의 자갈길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안개와 뒤섞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이게 내 예술이었나? 그는 중얼거리며 담배를 버렸습니다. 그의 조각상, 그의 욕망, 그의 비밀은 지하실에 묻혔습니다. 연진은 가족을 선택했고 민재는 홀로 남았습니다. 지하실의 문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